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9일 새벽 5시 40분이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3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녹화를 볼 때는 한 일주일 뒤겠죠. 그러나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지나간 시간이지만 윤 대통령이 결국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저 같은 사람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현존에 있는 지금 기존에 이렇게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명분상으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들 뒤에 소위 말해서 중국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한영 씨가 지나치게 음모론에 빠져서 그런 거야. 이런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제가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친한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형, 음모론에 빠진 거라고. 맨날 이상한 유튜브만. 저 유튜브 예전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거의 신문, 예전에도 한 십몇 년 전 신문이라든가, 방송 같은 거 안 믿기 때문에, 유튜브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저는 철학이라든가 종교 문제, 그리고 또 음악 같은 거, 영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봅니다. 또 제가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 들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친구는 조금 좌파인데, 소위 말해서 거기도 386 세대죠. 저하고 친한 후배들은 전부 다 386, 저하고 공부한 후배들 전부 다 386, 586 세대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좌파적인 성향 가지고 있다는 거 저 다 압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말 같은 거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거 느끼고 상당히 저보다 아들뻘 되는 후배를 가르칠 때도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빠 정치적인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빠 후배라고 해서 아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법이 없다. 잘못하면은 아빠가 나중에 크게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다음서부터는 후배들하고 가끔 만나서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춘추를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인이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성적인 생각,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춘추에 어떻게 보면 담겨 있어요. 제가 춘추를 보고 많이 소위 말해서 공맹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춘추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중국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를 저거 한다고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한영 씨가 음모론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니까 하다 보니까 이재봉 교수님이 그런 말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저거 똑같이 느낍니다. 제가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적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는 이미 문통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한테 가서 중국은 태산 같은 나라고 우리는 조그만 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복속된 겁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문재인이 가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춘추에 보면요. 나라가 작아도 나라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좌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사회는 헬조선, 불평등 사회, 입만 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평등 여러분 없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정말로 평등은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하면서 성으로 말하면 인간은 평등해요. 불법으로 말하면 인간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죠. 그러나 여러분, 불성을 깨우치지 않은 사람은 불평등한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 성선이라고 하는 거,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이로 얘기한 거니까 인간은 누구나 평하죠. 그러나 주자도 그랬잖아요. 기질지품이 혹 불능제일세. 기질에 타고난 성품이 능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불평등한 겁니다. 오행이라는 게 뭐죠? 이 현상이 차별이에요, 여러분. 오행은 차별입니다. 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똑같지 않은 것을 억지로 똑같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대량 살육이 벌어집니다. 언젠가는. 평등 속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평등 속에는 여러분 살육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킬링필드에 주연했던 크메르 루즈가 그 사람들 프랑스에 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 프랑스 유학 가서 공산주의 사상에 해가지고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우리 국민성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도 선전선동을 선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 사회의 판치경이 다 가짜뉴스 선전선동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조선시대의 악습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주자의 철학이 없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의 망령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주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주자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학자를 그렇게 주자를 괴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이미 문재인이가 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일본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친일파라고. 이게 다 명분 아닙니까? 뭐 CS만 하면은 다 통합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가지고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그러나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병증을 알았을 때 그 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병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병이 없으면요. 인간은 무균 상태가 되면 인간은 오히려 죽습니다. 무기력하고. 고통이 없는 거. 정신적인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인간은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면 병이 오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은 긴장이 되고 활력이 넘친다는 거. 병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조심을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생기고 병증이 유발되죠. 음식을 못 먹어도 굶주려서 죽죠. 그러나 적당히 먹어야 되죠. 뭐든지 감정도 중용에서 그랬잖아요. 희노애락지 비발 발익계중절을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희노애락 감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잘못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감정을 지멸시켜 버리는 거죠. 감정은 지멸되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금강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떤 스님은 그랬죠. 마음을 내되 머무르지 말라. 이것도 멋있는 해석입니다. 마음을 바라되 마음이 일으키면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우리 현대의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이 더 심각합니다. 저는 시진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시진핑이 중국을 망쳐주니까. 훗날 중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분열되면 그것은 시진핑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3기로 넘어갔을 때 미국에서 뉴욕 워싱턴 타임즈인가 고맙다 그랬어요. 시진핑이 왜 그래요? 조롱한 거죠. 중국은 멸망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화 되기 전에 중국이 자체의 모순에 의해 가지고서 먼저 분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예.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국민 가운데 그래도 50% 이상은 한 55%에서 60%는 어느 정도 각성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공부해야 되죠. 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오늘 쉬고 싶은데 그 파일이 만들어 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빨리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제대로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상시 느끼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1 조문 병을 얻은 지 2, 3일. 자, 뭐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맥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이 약하다. 자, 여기를 여러분 여기 약이라는 말 이게 잘못된 용어죠. 잘못된 맥이 미하다고 그러면 되죠. 맥이 약하다고 그러는 건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편견을 조장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을 합니다. 태양병이 없고 시오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글로 봤을 때는 여기에 태양이라는 말을 썼으면 여기에는 소양증이 없다. 태양증과 소양증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아니면은 계지증이 보이지 않고 시오증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이쪽에서는 태양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그 처방의 명으로 썼을까요? 이게 별 뜻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글 쓰는 거를 옛날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글에 있어서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용어를 2번, 3번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변형시키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 그게 글 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 표증가 이거는 뭐죠? 발안하면 안 된다. 이건 화해법을 써있지만 안 된다. 그런데 맥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음병에 해당되겠죠. 음병에 해당되죠. 그런데 다음에 증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번조하면서 오목 가슴이 있는 데가 굳어 있고 한 또 4, 5일 경과했더니 비록 능히 밥을 먹기는 먹을 수는 있는데 먹더라도 잘 못 먹는다 이런 소리죠. 수능식 하더라도 이러죠. 비록 잘 먹으려고 하지만 잘 먹지는 못한다라는 뉘앙스가 수능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럴 때는 소승기탕으로서 조금씩 한번 주어서 조화를 이루게 해라. 위기가 건조하지 않게 진액을 보충시켜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면 위기가 진액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이루어서 한번 다시 승기탕을 전탕을 줘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문 보세요. 이 맥약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편견입니다. 편견을 조장시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결국은 승기탕을 쓰잖아요. 근데 맥이 약한 사람이 왜 승기탕을 썼죠? 이게 무슨 뜻이야? 맥이 약한 게? 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맥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혈이 안에 있긴 있는데 바깥으로 발효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맥이 여러분 기날 수도 있습니다. 침기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맥이 미하다, 맥이 약하다 이런 말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전후의 증상을 확인하고 나서 그 맥이 왜 그와 같은 맥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조혈이 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현토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예. 예. 자, 만약의 경우 대변을 못 본 지 6, 7일 경과해서 소변의 요량이 적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소변의 요량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진액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밥을 잘 먹지 못하나
이런 사람은 자, 먹지 못하면은 여러분 대변이 예를 들어서 변비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소변이 적어졌다 그랬잖아요. 소변이 적어지기 때문에 진액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처음에는 대변이 굳었다 하더라도 뒤에 대변 뒷부분은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많이 겪었죠? 네, 겪을 수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아직 성경에 이런 것은 아니다. 예, 정해진 건 아니다. 대변이 조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경우 잘못해서 공격을 하면 이 사람은 예, 설사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처음에 대변이 굳었다가 나중에 묽은 변을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양명병에 걸렸는데 예, 이런 식으로 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이 굳을 수가 있죠. 근데 뒤에 가서 처음에만 굳고 나중에 설사 비슷하게 물대변을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예, 사실은 승기탕을 쓰면 안 되겠죠. 예. 요거를 나중에 다른 조문에서는 위중 허 예. 이렇게 표현하죠. 허랭 예.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 체질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름지기 반드시죠. 소변이 자주 봐. 예. 소변이 반대로 자주 봐가지고서 예.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열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뭐죠? 진액이 고갈되는 걸 말이죠. 그러면 대변이 굳어지게 되면 이에 가해 공격할 수가 있으니 이때는 대승기탕을 써야 된다. 예.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기준이에요. 예. 소변을 뭐 자주 보면은 소변의 유량이 많으면 대변이 굳고 소변을 자주 그만큼 소변의 유량이 적어지면은 우리 몸에 진액이 그만큼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대변과 소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소변에 잘 보고 소변의 유량이 많고 적은 걸 가지고 대변이 굳었다 굳지 않았다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조문은 다만 그 일수가 날수가 경과로 인해 가지고서 조시화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니 자 알고 보면 대시오탕증으로부터 소승기탕을 거쳐서 결국은 대승기탕으로 이룬 것을 말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대시오탕증, 소승기탕, 대승기탕. 자 이런 말 제가 맥약 딱 우리가 조문을 딱 보는데 맥약해? 그러면은 부자재를 써야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소위 말해서 회양시켜야 되잖아요. 맥이 약하다니까. 이 사람이 몸이 차구나. 그런데 자, 맥약과 소음의 맥미라고 하는 것이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환자를 진단을 했을 때 그 증상, 그 맥상은 비록 비슷하죠, 여러분. 약한 것과 미해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은 크게 같지 않다. 만약에 맥약으로서 망향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본의가 아니다. 본의에서부터 멀어진 거다. 여기서 말하는 맥약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조혈이 침잠되어 가지고 발작하지 않기 때문에 맥약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맥이 약하다고 표현했을까? 모든 조문 앞에 왜 굳이 맥약이라고 했을까? 맥약하지만 이런 경우는 승기탕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표현에 있어서 태양병과 시오증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것도 굳이 이게 정말 양명병이냐? 소음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조문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명으로 전속해가지고 전속하는 과정 중에 번조하고 심화가 딱딱해질 때는 한번 대시오탕을 쓸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위가실 대변난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다. 이 능식으로 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조문에 비록 능이 먹더라도
소승기탕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예, 대시호탕을 먼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위가실에까지는 아직은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이 완전히 대변 보기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세 관점에서 아직 이루지 못했다. 밥을 먹는 걸 통해 가지고서 예, 이게 일종의 제가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철학적으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예, 그 구조주의, 언어 구조. 예. 현대 철학에서 구조주의란 말 나오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과 현대 철학에서 구조주의라는 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를 제가 빌려오는 거죠. 자, 이 능식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능히 비록 밥을 먹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언어가 주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예. 고로 소승기탕으로 조금씩 일단 가볍게 잽을 날리는 거죠. 갑자기 그냥 소승기탕을 많이 쓰게 되면 안 되죠. 근데 현대에서는 여러분 이게 힘들죠. 예. 두세 초 줘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환자가 약도 안 줘가면 어떡합니까? 예. 한의원 유지 못해. 밥도 못 먹고 삽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두세 첩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돼요. 현대에서는 최하 10첩을 준다든가 한제를 줘야 되죠. 그래야지 밥을 한의사도 밥 먹고 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기탕을 쓰더라도 약간의 윤화제 그 한 달 동안 먹어도 그러니까 보름 동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면서 그 뒤에 예후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예. 책대로 하면 여러분 상한 논대로 하면 고방하면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타협이죠. 현실에 대한 타협이죠. 예. 환자 약도 저가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약 한번 저가면 어쨌든 간에 예.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두세 첩만 써봅니까? 예. 그래서 조금 위기를 조화롭게 한다. 이게 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진액이 조열이 풀리면서 진액이 자생하게 하면 조금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진액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해석에 있어서 예. 진액이 너무 많은 것도 병이고 진액이 부족한 것도 병이죠. 예. 만약에 여기 4, 5일 경과에서 거의 위가실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6일에 이랬다면 승기탕 한 승을 다 준다. 예. 부대변, 대변을 못 본 지 6, 7일이 지났는데 소변의 양이 줄어들었네. 이거는 뭐죠? 진액이 더 이상 많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진액 고갈이 아직 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옛날 사람이 여기다가 소변이 적었다고 하는 말은 실제 요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말. 아, 이 사람은 진액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탈진된 건 아니다. 고갈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소변소라고 하는 거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능히 밥을 못 먹는다.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죠. 잘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밥맛이 잃어버리는 거죠. 열에 막 시달리게 되면요. 예, 밥맛이 없잖아요. 자, 먹을 수는 있지만 밥을 잘 못 먹는 거죠. 그라도 이것은 아직 대변이 조시화까지 굳어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라. 이 사람이 소변이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 소변이 리하게 되면은 예, 대변이 굳었다는 걸 뜻하잖아요.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는 소변이 적었기 때문에 진액이 아직 완전히 고갈된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소변이 자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죠? 진액이 고갈된 거죠. 그러면은 예, 진액이 고갈되어 가지고 대변이 굳어지면 이에 공격할 수가 있으니 대승기탕을 한다. 아, 근데 이런 조문은 예, 이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조금 억지스럽고 막 갖다가 글을 꾸며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문에서 올바른 글에서 승기탕을 예, 어떨 때 사용하고 병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지 이거는 글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맛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 조문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이것도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상한 6, 7일이 딱 지나갔다. 예, 6, 7일. 여러분 열병이
6, 7일 경과하면 완전히 사람 녹초됩니다. 열병 한 일주일 경과해 보세요. 지금은 뭐 양약이 좋은 것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열 작용시키고 막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은 더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냥 몸으로 때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열병을 그냥 6, 7일 하면요. 정신 완전히 그냥 서머증도 발생,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사람 약간 이게, 그래서 눈동자가, 예, 완전히 그냥 풀려버린 거죠. 열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겠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이것 병정이죠. 예, 조열의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예, 평상시에 다루고, 예, 기분이고 완전히 명료하지 않고 그런 거죠. 예,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 그리고 표리증이 없으나,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주의 문자죠. 예, 이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표리증이 없다. 그 대변이 굳어가지고서 어려워가지고 몸에 약간 미열이 있는 것은 이것은 실증 때문이다. 그러니까 급히 하해야 되니 대승이탕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급히 하해야 된다는 말과 위에 있는 표증이 없다는 말은 되는데 이증이 없다는 말하고는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표리증 뭐 어쩌는 말에 여러분 증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간단한 글입니다. 예, 간단한 글이에요. 자, 이거 원래는 이런 의미, 이 세 개는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일종의 부연 설명, 부연한 거다. 그리고 해석이다.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위탁이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 6, 7일에 이 사람이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고 대변 보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결정차죠. 그리고 몸에 열이 발생된다. 이게 열량이 작은 게 아니라 조열의 발작이 심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다가 실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거는 내실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조시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기탕을 쓰면 된다. 예, 이런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표리증 빼고 차위실 빼고 급하지 빼고 이 속에 이미 이와 같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왜 옛날 사람들이 실이라고 했는 것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배설을 시켜야 된다. 설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표현이 또 잘못된 거죠. 저도 뭐 설사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조시를 배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간단한 조문이지만 여러분 열병을 앓게 되면은 이런 게 생기죠. 여러분 예, 눈동자가 풀립니다. 예. 대변난 신미열자는 조열의 반응이며 조시의 조짐이다.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목중 불료료 정불화자는 조열이 발작한 반응이다. 왜로 나타나는 거죠. 예, 왜? 여기서는 심화 빛밖에 대변난 그것. 그러니까 대변이 보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심화비가 생긴 거죠. 심화가 경하다 그래서 무조건 인삼을 쓰는 게 아니죠. 원래는 인삼을 쓰는데 소화기가 무력해지면서 심화경이 있을 때 인삼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심화경이 있다 그래서 인삼을 쓰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대왕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심한즉 정신이 혼몽해지고 수족이 안절부절하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귀신을 본 거죠. 헛개비를 보는 거고 이거 뭐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심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심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까지 벌어진다. 예. 참 이런 뭐 글도 정말 예. 명문이죠. 예. 일본 고반가가 그 말이죠. 하늘이 있고 나서 하늘에 문자가 있고 나서 이와 같은 명문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예. 상한노는 육아의 노노와 맹자와 같은 책이다.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주의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다 사실주의적인 문법이잖아요. 글쓰기잖아요. 예.
그 극한 병증을 헤아릴 수가 없으나 불순한 헤아릴. 특히 그 많은 중에서 대변을 쓴 이유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혈의 발작이 나타나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중에서 굳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왜 대변란을 썼느냐, 특별히 기술했느냐, 이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병근을 치료하지 않고 이에 모든 병증을 풀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예, 이것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있죠. 중경소는 뭐냐? 간명하면서, 그냥 한글로 쓰게 애교. 간단 명료하면서 요는 포인트, 요점을 이건 이제 액자가, 아이고 이거 생각이 안 나네. 괜히 잘못 썼다가 요체를 파악하고 있다. 움츠렸다. 액은 누른다 이 소리예요. 요체를 누른다. 그런 책이 바로 이게 대변란이에요. 여기에서는 땀을 흐리지 못한다. 많은 몸이 아프고 호흡곤란이 있고 막 쭉 하다가 이 사람이 땀이 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애교예요. 간명애교. 상한노는 간명애교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명애교한 글쓰기는 이걸 옛날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간엄이라 그래. 간엄. 간단하면서 엄숙하다. 이게 고문의 정신이에요. 글쓰기의 정신. 그러니까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떤 거를 바이블로 삼았냐면 춘추자전, 춘추, 또는 시, 이런 거를 고문의 어떤 정수로 여겼습니다. 그 글쓰기 방식이 우리 한의학에 남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흉내낸 게 뭐냐면은, 황제의 내경이 그런 식으로 약간은 쓰여진 거예요. 네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글이 정말로 명문이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 간결하면서도 엄숙한 것.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송팔대가들이 나오면서 특히 예를 들어서 구양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못 이뤘어요. 한퇴지가 간엄의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한퇴지가 후세에 가서. 근데 구양수가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한퇴지의 글을 읽으면서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퇴지 글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퇴지하고 구양수는 그 시간적으로 한 200년 조금 그 안팎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설에 이미 한퇴지가 위대한 그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을 구양수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에 한퇴지 글이 있다라고, 필사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수백리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다 베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해요. 구양수도 천재거든요. 근데 흉내를 낼 수 없어가지고 새로운 문법 체계, 구양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한퇴지는 구양수로 인해서 전설적인 사람에서 역사적으로 부각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구양수와 같은 사람, 천재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퇴지는 더 역사에 파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의 글을 인정해 주거나 그 사람의 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구죠? 주자 같은 분도 한퇴지 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은 한퇴지는 그만큼 그 당송팔대가뿐만 아니라 명청시대를 지나가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마천 사기 이후로 한퇴지의 글이 가장 위대한 어떤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퇴지를 엄청 좋아해요. 한퇴지 글 읽다 보면은 다른 글은 조금 글 같지가 않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 건방진 얘기지만은 이 상한노는 그런 식으로 글이 되어 있다는 거. 간결하면서 엄격하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대변이 어르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수많은 병증 가운데에 굳이 소변이 잘 보고 못 보고 대변 보고 못 보고 땀을 흘리고 못하고 이거를 썼을까? 이거를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애교를 모르니까. 그 본질적인 거, 병의 본질을 탁 쥐고 있는 겁니다. 상한 너는 예. 이걸 눈에 띄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쓴 거예요. 이 병근을 치료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병증이 풀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죠. 어떨 때는 예, 미지유야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있기가 어렵다. 있지 않다. 이거는 약간 부분부정이지만 무지. 없다. 장제에 가면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장제에서는 천하무지. 세상에 없다. 예.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예. 표리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 의도하고도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건 못하다. 예. 또 내실로서 합법으로 사물는 구실로 여겼으나 처방은 내실이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변란에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위가실 잠깐만 이런 걸 쓰지 말고 복만, 서머, 예. 대변란 이런 식으로 예.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내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실의 실체가 뭐냐 이런 거죠. 내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예. 일종의 관념적인 용어예요. 그죠? 관념적인 용어다. 예. 이제 이런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인 용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관념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는가 결국은 대변난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체적인 이 경험적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 경험적 예.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내실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예. 자 오늘 그 강의는 그 아침에 제가 무슨 말을 그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나라 생각하는 거죠. 예,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뭘 했는지도 뭐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무슨 뭐 제가 책에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가 뭐 횡설수설하지만 예, 뭐 저도 한 시민으로서 한 예, 저기 필부로서 나라를 뭐 제 방식대로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나라가 정말 저기 하면은 예, 결사항전을 할 수 있는 항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외로 여러분 가운데 저거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 조금씩 늘어나는데 아이고 요번에 말 잘못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한 100명 정도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예, 어떤 모임에 가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지식을 추구하는 모임이잖아요. 예, 저는 뭐 지성이라 얘기하자면 지식이죠.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예,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 지식을 추구해야지만이 예, 뭐 지혜도 생기고 예, 지성이 되고 그러는 거지. 예, 지식은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상식, 예, 합리적인 거.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고 뭐 방송국, 연예계, 뭐 학문 전부 다 카르텔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외톨이입니다. 예, 누구하고 관계 맺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왜 한문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카르텔하고 연관을 짓지 않을 뿐더러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 제 스스로 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뭐 자세한 거는 또 훗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의학에도 여러분 사실은 싫든 좋든지 간에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죠. 예, 여러분 논문 그렇게 쉽게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 것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